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6월 2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5시 정각입니다. 자, 일단 뭐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현재 장세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지수의 방향성도 그렇고요. 시장 판도 측면에서도 보면 딱히 초점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좀 애매하고 까다로운 장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 목요일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래일수로 따졌을 때는 5거래일 남아있는 그런 상태. 다음 주 목요일 날이 6월 10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동시 만기일에 근접할수록 지수의 방향성은 더욱더 모호해지고요. 또 종목 장세가 비교적 화려하게 펼쳐진다는 건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지수의 방향성도 좀 애매하고 또 종목 장세가 이리저리 좀 어지럽게 현재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최근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주로 갖고 있는 시가총액 최상위 정석적인 장기 투자 종목군들인 삼성전자를 위시한 그들 종목 단기적 흐름이 워낙에 답답하니까 그것을 메꾸는 대안으로 단타 종목 두 개를 현재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 하나, 또 대형주 하나. 중소형주는 하실 분만 하자라고 해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은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최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내려온 4만원대 초반이거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매수해 둘 필요가 있는데 역시 하실 분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종목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아주 좋았습니다. OCI죠. OCI. OCI가 어제 그제 강조되었던 종목인데 오늘 탄력적으로 무려 6% 정도 수준으로 탄력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칠 주가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16만원 정도, 적당하게는 18만원 내지 20만원 정도까지 너끈히 올라갈 수 있는, 꼭 단타는 아닌 연말까지 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듯 현재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는 단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장 판도를 전반적으로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물론 그 언젠가 6월 중순경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쿼드러플 위칭데이 동시 만기가 지난 다음에 노골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수 상승 장세, 삼성전자나 또 네이버나 또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 펼쳐지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넘어야 되고 또 미국 증시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 수순이 결국 현재 6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건데 그때 전 종목 장세를 맞이해서 꽤나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를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투자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단타 종목이 현재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OCI도 있는데 그중 OCI를 설명드릴 겁니다. OCI는 뭐 만만한 종목입니다. 지금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OCI 왜 그런지를 또 역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투자 포인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그냥 놓치기가 좀 아까운 우량주 개념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시점에서는 딱 들어맞는 OCI보다 더 짧은 구간에 그리고 나쁘지 않은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서 준비를 한 종목입니다.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상태에서도 한 20% 주가를 봤을 때 한 16만원 정도까지는 너끈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CI 아니 코스맥스 왜 코스맥스가 유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갈 목표 주가로 삼아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안을 제가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종합지수 차트를 먼저 틀어놓고요.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겠습니다. 미국의 이슈부터 봐야 되는데, 지난 5월달 ISM 공급관리자협회의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죠. 매우 중요한 지수가 됩니다. 61점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50만 넘어도 괜찮다 하는 건데 61대 2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게 반드시 호재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기 과열 우려를 잡아낼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물가가 앙등을 하게 되면 이거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양면을 보면서 판단을 할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자, 미국에 또 한 가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지난 1월달 6월달에 문제가 됐던 공매도 대상으로 해서 한때 구설수에 올라왔던 종목들, AMC, 게임스탑들의 종목들이 그전 급락했다가 최근 회복되면서 또다시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시장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에 그렇게 썩 도움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이런 변수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약간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보다 중요한 변화,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위안화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어제 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외환당국 인민은행입니다. 외화 지급 준비율을 5%에서 7%로 2%포인트나 이례적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외화, 주로 달러가 되겠죠. 그것을 흡수를 해서 달러 가치를 높인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안화 가치는 고시 환율 기준으로도 6거래일 연속 상승, 즉 하락, 위안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올라가는데 오늘 7거래일 만에 소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즉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정책도 잘 먹히지 않을 정도로 위안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현재 위안화 환율은 6.2 수준으로까지, 아마도 6위안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소지가 다분히 있는,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10% 넘어 13, 14% 정도 수준으로까지 위안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현재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추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한테 주식 투자할 때 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위안화 강세가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 및 그와 연관된 해당 섹터, 우리로 봤을 땐 종목이 되겠죠.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됩니다. 조선과 이 조선 분야, 배를 만드는 분야는 중국과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는 분야죠. 철강도 마찬가지인데 수출과 관련돼서는 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경쟁하죠. 석유화학 부분도 경쟁하고요. 스마트 부분도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한테 좀 특별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의 소재죠. 태양광 패널의 소재 폴리실리콘. 이 폴리실리콘은 전 세계 시장에, 폴리실리콘 생산 시장의 5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OCI가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OCI는 세계적인 업체,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폴리실리콘 관련된 가격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OCI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된다는 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의 신장 위구르산 폴리실리콘은 현재 규제를 하려고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죠. 만약 그것이 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가파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단기적으로 순환적으로 올랐다 마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킬로그램당 뭐 30달러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 지금 현재는 약 24달러 정도 있다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더 장치산업 대명사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 레버리지 내지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고정비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효과를 뜻하는 것이죠. 그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는 OCI가 부각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관련돼서도 그 OCI가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위안화 강세가 되면 위안화의 구매력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중국 내부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부각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실제로도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면세품, 여행, 식품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 종목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인 환경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어차피 단기로 끝날 상황이 아니므로 이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1.6%대로 복귀됐습니다. 이 부분 다소 조금 찝찝한 측면이 있죠. 다만 DXY 달러 인덱스는 89.9 안정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늘 무려 6원 70전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뭐 아주 큰 어떤 시장 상황의 반전을 의미하는 정도의 신호까지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바로 그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 오늘 며칠간 계속 가다가다가 오늘 양봉이 나왔죠. 하지만 그 추세 전환을 신호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주변 증시는 좀 애매합니다. 약간 혼조스러운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보합권 근처에서 매도하고요. 자, 수급상 특징이 좀 있죠. 수급상 특징은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매도를 했다가 후반 들어서 막판에 들어올리는 어제도 그랬었어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전 과도기적 상태에서 약간의 입질만 하는 그런 상태, 응숙타진한다고 하죠. 응숙타진을 하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금융투자는 내내 지금 지금 매매 변동성이 너무 크죠. 하루는 매도했다, 하루는 또 현재 매수했다 하는 식으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워낙 급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에 어떤 특정한 시그널을 보면서 그들의 지금 스탠스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상당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 관점. 자, 그리고 베이시스를 잠깐 보겠는데요. 막판에 또 단일가에서 많이 밀려서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플러스가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크게 플러스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동시에 만기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베이시스는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크게 플러스가 될 수도 없고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변동성조차 지금 현재는 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콘탱크로 전환돼서, 즉 정상화돼서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만기 전 일반적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그랬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 당일날 내지 그 다음날 후폭풍이 있다고 하는 그 다음날 금요일날까지 지수의 변동성, 즉 변동성이라 하면 대부분 마이너스 변동성, 지수가 급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지수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당일날 말이죠. 양면을 보되 또 어떠한 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날과 그 다음날에 지수 및 전체 장세에 대한 변동성은 상당히 일시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헤아리시면서 옵션 만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심적인 준비를 좀 해놓고 현재 시장을 읽어볼 필요가 좀 있겠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 판도인데요. 테마가 상당히 어지럽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수를 놓고 있는 그런 장세이죠. 철강주도 최근 주춤 고르고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한때 많이 올라갔고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원재료 철강성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비용 부담이 커지는 바람에 약간 주춤거리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조선 분야는 다 좋은데 얼마 전 삼성중공업의 실적 쇼크가 있었죠. 갑자기 대규모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자, 유상증자가 또 부담을 줬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규모도 커요. 1조나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전에 계속 누적되어 와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부실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숨겨져 있는 부실이죠. 삼성중공업만 그러냐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조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그리고 유상증자를 할 정도로까지 그 부분이,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부담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해운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그전 현대상선, 지금은 HMM인데요. 너무 많이 올라갔죠. PBR이 5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장성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순환적인 또 한계가 있는 분야에 단지 일시적 순환적 실적이 좋은 HMM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됩니다. 장기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고요. 통신 3사는 좀 달라요. 최근 통신 3사는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거 KT고요. LG 플러스도 꽤 괜찮죠. 또 SK텔레콤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5G,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5G 통신망을 1단계 구축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실적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수순이 지난 1분기 때부터 아주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과, 또 전통적으로 이 통신사들은 배당을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과 같이 저금 시대에서 그 정도의 배당이라도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통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이 통신 3사는 공이 그 전에 통신 관련주로, 통신 인프라 관련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통신과 관련된 각종 콘텐츠 및 핀테크 또 이커머스까지 다방면으로 그 잠재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와 관련된 가시적인 비전과 또 연관된 또 실적이 부분별로 실현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봐야 되는데, 우리 추천 종목은 아닌데 관찰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BR은 한 1배 정도 수준인데요. 하지만 지금 쫓아다니면서 매수하기는 다소 부담이 되죠. 두산그룹주는 구조조정 성공과 기업 회생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시장에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태. 원자력과 관련된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만은 원자력 관련 그 테마가 아주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전 같은 종목이 또 한전 기술 같은 종목들이 주춤되고 있거든요. 두산그룹의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두산그룹 회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인기가 이런 시세를 두산밥켓도 그렇고요.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종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인기 시세 이 이슈는 좀 짧은 이슈가 되겠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 판단되고요. 자, 보복 소비 이건 의미가 있죠.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또 노 마스크도 아니죠.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백신 접종도 이제 10% 약간 넘어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현재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행주, 뭐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이죠. 하나투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극장과 관련된 종목, CJ, CGV 같은 종목이 그렇고요. 카지노 관련주도 또 올라갔죠.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 또 면세점과 관련된 종목, 호텔 신라 같은 종목도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런 관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좀 과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PBR이 높은 종목들이 이쪽에는 유난히 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통, 백화점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장품, 백화점도 순수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 같은 편의점이 또 있죠. 이마트가 아니라 뭐 GS 리테일, BGF 리테일 같은. 근데 이쪽까지 손벌리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그런 종목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된다는 건데 제가 노리는 분야는 이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 이중으로 되어 있죠. 보복 소비, 탈마스크와 관련된 특히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상의 어떤 모멘텀. 실제로 얼마나 늘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단 말이죠. 그런 것. 또 중국도 뜨고 이건 좀 이따가 코스맥스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화장품 이런 쪽이 상당히 유망하다 하는 거고요. 자동차용 반도체에서는 몇 개 종목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가령 칩셋 미디어, 또 한컴 MDS, 그리고 해성 DS, 그리고 텔레칩스 같은 종목이 움직였다는 건데 하지만 이것은 반도체 전반과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움직여야 보다 탄력적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 신문 아마도 한경인가요? 매경에 아마 보도된 내용과 관련돼서 반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IT 전반이 아직은 부진한 상태이기에 이들 종목만 따로 올라가기에는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하는 관점에서 일단 관찰만 한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자, 메타버스는 상당히 강력한 테마이죠. 그 테마의 개념이 워낙 강합니다. 인터넷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인터넷이 얼마만큼 파괴적 혁신적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존속 기간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현재 이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몇 개 안 됩니다. 큰 종목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및 아까 얘기했던 통신 3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나머지는 불과 서너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 굳이 본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죠. 위지익 스튜디오, 엔텔스 같은 종목, 또 소닉 시스템 같은 종목, 자이언트 스텝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제이콘 텐트리 같은 종목들이다 하는 건데 기존 상승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이콘 텐트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조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데 최초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대략 한 41,000원 정도 42,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중소형주까지 할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 놓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조만간에 탄력에 나올 소지가 있고 만약에 탄력에 나오면 상당한 탄력을 갖고 올라갈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대선 테마주도 있고 또 스펙 테마주도 이건 완전 투기적인 시세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전혀 하지 마십시오. 절대 금기입니다. 이들 종목은요. 완전 투기적인 시세고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중독돼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페인이 됩니다. 오히려 실패한 것만도 못하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절대 금기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또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 절대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종목 들어갑니다. 코스맥스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코스맥스 차트도 좀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코스맥스의 차트인데요. 잠깐 차트를 코스맥스 개념은 그렇죠. 지금 노 마스크 지금 현재 노 마스크 이 자막이 중간에 잘렸군요.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그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 마스크 주변 상황 노 마스크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개념이 되겠고요. 개념이 괜찮아요.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또 실현돼도 상당 기간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 노마스크와 관련된 화장품주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장기로 볼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 다음 주까지만 하자 하는 관점 먼저 제시해 드리는데 개념이 작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주변을 보면 화장품, 중국 그리고 종목 장세라고 지금 종목 장세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관돼서 분위기가 이런 종목이 뜨는 분위기니까 유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고요. 모멘텀은 실적 괜찮아요. 지난 1분기 실적이 233억, 작년 동기 대비 45.2% 급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중국의 경기 GDP 성장률 8%가 넘어갈 것이다 하는 OECD의 전망도 있죠. 상당한 전 세계 거대 큰 국가 중 주요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데가 바로 중국이고요. 중국의 공장을 3개, 4개 갖고 있는 코스맥스는 그에 따른 상당한 수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며 실제로도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48%나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효과 때문에 화장품 수요가 는다는 개념은 앞에 얘기했던 그 개념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밸류가 중요한데 PBR은 3배, PER은 18배 정도 됩니다. 결코 싸지는 않죠. 따라서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현재 밸류가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단기 대상으로만 하자는 개념이 되겠고요. 1차 목표치는 현재 13만원대인데 이건 다른 종목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원대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차 목표치는 앞에 있는 고점 16만원 내지 17만원 정도 되는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14만원대 초반대 매수하면 한 2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 빠르면 이번 달 내에 그 수익률에 도달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까지 본다면 10%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비중을 투여할 필요 없겠고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 종목을 하는 정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할당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지금 현재 위치가 결코 낮은 것도 또한 아니기 때문에 약간 촘촘하게 손절가를 선정해 놓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손절가 저 밑에 한 11만원 정도에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약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11만 5천원 내지 12만원 정도 12만원 정도 봐야 되겠네요. 12만원 정도를 놓고 단기로 위치가 높은 만큼 12만원 정도 손절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게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자기 성향 따라 충분히 달리 손절 기준을 정해놓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해 놓을 수 있는 적절한 손절 기준가는 12만원 정도 지금 현재 수평선의 가운데 있는 선이 그 선입니다. 그 정도가 깨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물론 중간에 우리 단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답답한 모양새가 나올 때는 종목을 바로 바꿔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근데 알아서 유동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6만원 16만원 정도까지는 넉넉히 증권가에서는 한 17만원 18만원 정도 목표가라고 있는데요.
그건 추세적인 목표가고 단기로 봤을 때 적절한 목표가는 그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7년, 2018년도 고점, 그 당시에 주가가 16만 원대입니다. 그 정도 좀 상단에 있는 수평선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가격이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초점 맞춰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철저하게 단타입니다. 길게 볼 생각 없습니다. 길게 볼 종목은 따로 있죠.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LG화학보다 SKC를 더 길게 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종목들을 길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OCI나 또는 코스맥스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지나친 단타는 아니에요. 짧으면 일주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 내지 또는 6개월 정도 넉넉히 보는 단타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스윙 트레이딩인데요. 그런 관점에 적절한 전제 시점을 반영한 그런 대상, 이어서 이들 종목을 제가 추천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